이번엔 제가 Q&A를 들고 왔어요. 저번에 미니 Q&A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디테일하게 별로 설명을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Q&A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제 퇴사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뉴욕 다니던 직장에서 2년 조금 안 되고 2년 됐다. 2년 정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제가 원래 그 회사에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 회사를 들어간 이유가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네, 혜택이 정말 좋았어요. 무거우니까. 혜택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원했던 연봉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장 고마웠던 그 혜택은 바로 대학원 학비였습니다.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유펜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학비가 정말 비싸요. 제 프로그램이 1년 몇 개월 코스였는데 6만 불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회사에서 그 학비를 다 내주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고 연봉이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그 혜택을 같이 컴바인하면 almost 불이 훌쩍 넘는 그런 컴펜세이션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직장을 택했던 거였고요. 하는 일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제가 미래에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럼 바로 회사 나온 거야? 너무 의리 없고 약간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다 이해를 해주셨고 또 특히 제가 일했던 곳이 뉴욕 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헤드쿼터는 필라델피아에 있고 그래서 그 뉴욕 오피스는 굉장히 작았어요. 일하는 사람도 거의 10명 밑에 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 각 포지션마다 한 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포지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사람이 더 많은 거기는 거의 500명이 넘게 있었으니까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헤드쿼터에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은 뉴욕에서 그 제 바로 윗사람이 떠날 때까지 아니면 그 윗사람이 떠나면 그 밑에 사람이 프로모션이 되고 그래야지만 제게 찬스가 생기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에서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로 이사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회사도 잘 알고 있고 이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비 혜택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이제 그 연봉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연봉이 제 경험이랑 제 학력 보다는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직은 제가 한 2군데에서 오퍼 들어온 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었어요. 이제 The Big Four, 미국에는 Big Fou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거의 내고를 이제 협상을 한 달 정도 하다가 제가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이것저것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회사를 시작하는 그 스타트 데이를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결혼식도 올려야 하고 그때 여행도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여행이 거의 저희에게는 신혼여행 같은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플랜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제가 9월 중순에 들어오길 원했고 안 되면 10월 초 빨리빨리 바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And 저는 당연히 이해를 하죠. 왜냐면 너무 큰 회사니까 이제 한 번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저를 위해서만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해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여행도 취소할까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알벗이랑 상의를 해봤고 또 제 결혼식이 12월에 LA에 있고 그때 가족들도 많이 오시는데 또 일 때문에 막 결혼식만 끝나고 바로 가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제가 그 전에 일했던 것도 좀 큰 기업이지만 이렇게 큰 대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의 장단점이 많지만 제가 읽어본 결과 그리고 선배들이랑 말을 해본 결과
이제 연봉 그런 건 당연히 높고 또 굉장히 안전한 포지션이죠. 한번 그 회사에 들어가면 발을 담그면 이제 위로 탁탁탁탁 몇 년 뒤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안전하지만 이제 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뭐 하지만 뭐 모든 직장이 다 그러긴 하겠죠. 그리고 그 회사도 제가 그렇게 원하던 쪽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미래의 커리어 쪽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 이메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오퍼가 들어온 것은 없어요. 제가 제 링크드인도 다 내리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행 중이고 또 결혼 준비에 바빠서 정말 그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백수입니다. 네. 결혼식이 끝나면 그때 이제 제가 엄청 불이 나듯 알아보고 지원서를 쫙 뿌리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도 다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었던 미니 Q&A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 비자 과정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네요. 처음에 이민을 왔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제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는 따로 비자를 받아야 했어요. 그쵸? 부모님 비자가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 비자로 따로 받았습니다. 제 학생 비자를 학부에서 받았고요. 학생 비자로 4년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자마자 OPT를 받아서 OPT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H1B 그 취업 비자를 가졌고요. OPT를 받았던 회사에서 H1B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OPT가 expire 되기 한 몇 달 전에 그 H1B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HR, 그 인사부와 같이 상의를 하고 회사가 고용한 로펌에서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뭐 여권 뭐 이런 것만 냈지 모든 것은 다 회사랑 그 변호사 그 둘이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영주권 해주면 돈을 받는다 뭐 이런 회사가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건 다 불법이에요. 그 H1B 비자를 주는 거는 그 회사에서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된 변호사비도 다 내야 하고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낼 때 드는 그 애플리케이션 피도 다 모든 게 다 회사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회사는 불법이에요. 불법. 요즘 트럼프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까다로워졌다고 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할 때도 꽤 까다로웠거든요. 그때부터 로터리 시스템이 돼갖고 이제 거의 복권 당첨처럼 애플리케이션을 다 넣은 사람들 중에서 또 몇 명만 뽑아서 그 사람들의 애플리케이션만 봤었거든요. 그때 저도 엄청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많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더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네, 빨리 이게 이민법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대학원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동부로 직업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대학원 준비는 제가 학부 4년을 끝내고 또 일을 2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준비를 했어요. 시험도 2번 봤는데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팁을 드릴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부로 직업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 대학원을 동부로 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이사를 가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또 혹시 미국 기업에 들어갈 때 미국 대학을 나오는 게 유리한가요? 한국 대학이랑 비교해서요. 이거는 아무래도 다 그 전공마다 틀리겠죠? 그리고 또 어느 분야에 있는지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영어도 당연히 영어가 돼야겠지만 영어도 되고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대학을 나왔는지 그렇게 별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도 좀 상위권 대학을 나오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회사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스펙이 많이 좋아야 그런 회사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제 스펙은 정말 보통이었어요. 학부 나오고 또 경험 한 2년 정도 있었고 그 정도 스펙이었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들어갈 때 완전 엔트리 레벨은 아닌데 그 바로 그 다음 엔트리 레벨 있죠. 거의 신입 다음. 네,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인턴십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턴십 경험 좋죠. 좋죠, 당연히 좋죠.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레주메 더 좋아 보이고요. 특히 인턴십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인턴도 하잖아요. 이런 게 정말 그냥 학교만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학부랑 인턴십을 같이 강행했다는 게 정말 큰 플러스가 됩니다. 늦은 밤은 뉴욕 중심 가도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늦은 밤은 모든 곳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뉴욕 중심가, 맨하튼 정말 그 중심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워낙 관광객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들도 그만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은 하진 않지만 술 먹고 새벽 2시, 3시 혼자 걸어오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불빛도 반짝반짝하고 경찰도 너무 많아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쵸? 상상하시거나 생각하실 때 영어로 하시나요? 한국어로 하시나요? 꿈꿀 때는요? 영어? 한국말로 해요. 한국어로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꿈도 한국어로 꾸고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할 때도 네, 다 한국어로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번에 대학원을 보스턴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 너무 떨리네요. 공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로운 도전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겨내는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힘든 공부, 타지 생활을 버티셨나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긴 영상으로 제가 다음에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마음가짐은 무조건 끝내야 한다 이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잘해야지 막 이런 부담도 있긴 있겠지만 전 무조건 끝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에세이 같은 걸 이렇게 시작을 해도 당연히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고 진짜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이걸 진짜 끝내야 해. 이걸 무조건 끝내야지 내가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고 졸업을 해야지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안전하게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제 미래를 딱 바로 앞이 아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미래 자녀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에세이를 쓸 때도 하기 싫을 때면 저는 그 모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하죠. 약간 나는 사이코인가? 근데 또 저는 약간 경쟁심이 굉장히 심해요. 꼭 이겨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해야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경쟁심이 클 때부터 오빠랑 있었거든요. 특히 공부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 친한 친구들이 있고 너무 친하고 서로 이렇게 질투심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발표를 좀 더 잘하면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원에서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학부 때는 제가 엄청 날뛰었거든요. 항상 손들고 막 알지도 못해도 발표하고 막 이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원 때는 제가 좀 조용했네요. 네. 그래도 끝낼 건 다 끝냈어요. 숙제 같은 건 항상 다 제 시간에 냈고 그렇다고 막 빨리 내고 이런 우등생은 아니었고요. 그냥 모든 거 다 제 시간에 딱 끝내서 내고 데드라인을 항상 맞추고 이런 걸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타지 생활을 버티셨나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미래, 알벗의 미래, 우리
미래, 자녀의 미래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제게 모티베이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좋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바로 앞에 있는 이거를 당연히 끝내야 된다. 이건 식은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많이 푸시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팟은 어딘가요? 아, 이건 제가 여기서도 댓글로도 말씀드렸는데 전 첼시 마켓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 먹을 것도 많고 사진도 찍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은 첼시 마켓까지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라인을 통해서 갔는데 그게 굉장히 산책도 되고 너무 좋았어요. 이젠 좀 멀리 살아서 첼시 마켓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직 20대시지요?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 들어 힘들다 하셔서 네, 저는 아직은 20대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29 같아요. 89년 10월생입니다. 언니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섀도우 어떤 거 쓰셨나요? 저는 네이키드 팔레트 1 항상 쓰고 있어요. 유튜브용 카메라는 어떤 거 쓰시나요? 유튜브용 카메라는 빅시아 미니 아시죠? 유명한 빅시아 미니 쓰고요. 지금은 소니 미러레스 쓰고 있어요. 삼순이 때 려원 닮았어요?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리오 종 알았다. 네, 리오는 화이트 테리어입니다. 주인님 지금 계시는 스튜디오에 쥐는 안 나오나요? 뉴욕 쥐들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뉴욕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은 LA고 시댁이라서 이렇게 조금 나이스해 보이지, 아시죠? 제 뉴욕 집은 완전 조그맣고 바퀴벌레는 몇 번 나왔어요. 3번인가? 4번 나왔고, 그때마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매니저한테 가서 연락을 했거든요. 매니저가 저 딱 보면서 웃으면서 쥐야, 쥐 안 나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아직까지 제 아파트에 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코워커, 이제 같이 일했던 코워커는 쥐가 부스럭부스럭 거린다고 가끔씩 제게 아침에 와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저도 쥐는 안 돼요. 근데 쥐가 나타나면 우리 리오가 잡아주겠죠? 응? 쥐가 약간 다람쥐 같으니까, 그치? I love you so much. 지금 리오가 미용할 때가 돼갖고 굉장히 네, 그렇게 귀엽지가 않네요. 아, 그리고 리오 머리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리오랑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제 머리가 조금 작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I love you. 아, 그리고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저랑 알벌 러브스토리였어요. 리오야, 엄마 차 자꾸 차지마. 저희 러브스토리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항상 영상 만든다 하면서 엄마 그만 차. 만들지 않은 이유가, 사실 몇 번 찍은 건 많아요. 영상을 많이 찍어놔요. 그런데 제가 딱 나중에 보면 너무 오글거리고, 저는 아직도 카메라의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뭘 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Get Ready With Me를 찍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제가 딱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는 거는 아직까지 너무 어색해서 빨리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러브스토리는 알벗이랑 같이 찍어서 곧 올릴게요. 저는 지금 LA에 있고 11월에 뉴욕에 다시 돌아가고 12월에 다시 LA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뉴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스케줄이 많이 벅차요. 그래서 영상을 빨리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을 못했던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질문이 많으면 제가 또 다른 Q&A를 나중에 한번 만들 거고요. 만약에 다른 질문이 별로 없으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오 이제 산책시킬 거고요. 아이고 리오도 같이 빠이 하자. 리오, what's that? Is that you? That's you. That's you. 더러워 진짜. 완전 꼬질꼬질.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뿅. 안녕.